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종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종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감기에 걸려가지고 예, 약간 코 맹맹합니다. 예. 예. 어떡합니까? 뭐 그래도 워낙 목소리가 타고난 게 좋으셔서 전 늘 부럽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 아무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프닝에서 AI 버블론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요즘 부쩍 뭐 AI 버블 얘기 들리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좀 배경부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몇 가지 특이점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AI 경쟁이 더 첨예하게 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물어봤어요. 네. AI는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해야 됩니까? 물어봤는데 정말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 CEO들의 공통 분모가 네. 얼마까지 더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네. 계속 들어간다 이 네. 얘기군요. 네. 그리고 그 들어가는 금액이 그럼 대충 범주라도 알 수 있느냐 했더니 그 금액이 이 회사가 도저히 혼자 감당 못할 투자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지금 AI 회사라고 오픈 AI도 있고 뭐 여러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회사들이 도저히 감당 못할 수준이고 그러면 기존에 돈 많은 거로 알려져 있는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실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 네. 일단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요 AI 기업들이 부채를 발행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실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 기사도 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돌려막기, 순환 출자. 나를 투자해 준 회사에 내가 다시 물건을 사주는데 그 회사가 다시 날 투자해 주고. 네. 뭔 소리인지 이해하셨죠? 예. 그러다 보니 이거 요즘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자금 확보가 조금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른 네.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 같아서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좀 많이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는 떠오르는 게 2000년대 그 닷컴 버블이라고 버블, 하는. 예. 그때는 사실 뭐라 그럴까요? 지금처럼 이 AI는 대기업, 빅테크라고 불리는 엄청난 큰 기업들이 같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버블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때랑 비교했을 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때랑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버블을 여기서 뭘로 말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지금 많이 거품이 끼었느냐 이렇게 했었을 땐 주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우리가 또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주가의 거품은 꼈다고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는 껴 있고 어떤 거는 안 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가는 그렇다 치고 네. 이 산업이 정말 실체가 있는 산업이냐 했을 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전 추호의 의심도 없어요. 저도요. 예. 네. 그게 닷컴 버블 때와 왜 차이가 있냐면요. 예. 우리가 실제 사업을 할 때는 투자하는 사람들에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해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닷컴 때는 해자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해자라고 하면은 성 주변을 둘러싼 그 안전망이라고 하는 그 맞습니다. 물 예. 받아놓는 것. 예. 그래서 이제 공고히 성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틀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닷컴 때는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회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아이디어로 사이트 하나 만들고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이겁니다 하면 다른 회사가 그거 보고 쉽게 모방, 카피, 변형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홈페이지 만들고 우리도 그거 하려고요. 이렇게 시작하면 바로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AI 사업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 AI 사업은 AI를 구현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데이터 센터 건립하고 그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전력을 국가망으로도 의존하기가 좀 주저되니 많은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전력회사 계약을 맺는다든가 네. 직접 전력 인프라까지 투자하려고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은 아무나 그냥 카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산업이 닷컴 버블 때처럼 누구나 쉽게 진입해서 무한 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거품이 끼기 쉬운 산업이 아니라 이미 엄청난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만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분야의 정점에 있어 봤던 사람들이 전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빅테크 기업 같은. 맞습니다.
닷컴 때는요, 닷컴이라는 게 없었었던 시절에 네. 생활했던 또는 활동했던 돈 많은 어떤 기관,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가 IT라면서요, 저희도 이 회사에 투자해 보려고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의 주커버거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경쟁 회사들이 그 당시 몇 개 있었었거든요. SNS 같은 걸 운영하겠다는. 예. 그런데 페이스북 말고 다른 회사를 그 당시 폭스그룹이라는 미디어 그룹이 하나를 인수하고 또 하나는 또 어디가 인수했다 얘기를 듣더니 주커버거가 그때 굉장히 뭐 회사가 잘 나갔던 때도 아닌데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뭐라고 했느냐. 네. 우리 오늘 축하 파티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긴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쪽 인더스트리를 전혀 모르는 회사가 그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러면 절대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왠지 우리가 이긴 것 같다라고 자화자찬을 해보자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실제 나머지 두어 개 회사는 없어졌고요.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는 건 페이스북이잖아요. 그만큼 이 분야가 달았을 땐 네. 그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스케일, 투자하는 방식, 그리고 의사결정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AI는 원래 IT 쪽에서 성장해 왔던 이 분야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렇죠. 슈퍼 갑부들, 슈퍼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땀 한 땀 조언도 해주고 멘토 역할도 해주면서 같이 진화 발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모습인데요. 네. 하나는 지금 무료로 깔면서 네. 유저 확보해야 제대로 된 AI 플랫폼 거점이 될 수 있다. 이것만 추진하지 않는다는 모습이 또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 네. 대부분 많은 유저를 확보해야 한다, 많은 아이디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무료로 다 깔고 무한 출혈 경쟁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우리 뭐 대표적 기억하시잖아요. 포털 사이트들. 네. 그때 뭐 쓰셨어요? 이메일 다 한번 만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라이코스 뭐 지금 맞아요. 없어졌죠? 알타비스타, 야후, 알타비스타 야후. 오랜만에 듣네. 뭐 그런 것들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그들이 경쟁하면서 이미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무료로 쓰던 걸 유료 전환하려고 한 번에 그러면 저항감이 심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AI는 초창기인 지금에 AI는 원래 돈 내고 쓰는 거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돼. 네. 이런 것들을 해가고 있고 네. 또 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에게 익숙한 매체가 되는 게 중요하다. 플랫폼이 되는 게 중요하다 해서 한 회사는 인도에게만큼은 무료로 제공한다든가 또 한 회사는 스냅챗에는 그 자신의 A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자기 쪽으로 경로를 만들어서 유저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 송경제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구글과 애플이 제휴해서 애플의 시리에서도 구글의 AI 서비스가 구현되는 형태로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닷컴 때와는 굉장히 다른 스마트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 분야를 잘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선 크게 주저앉을 일들이 진짜 닷컴 버블 때처럼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실체도 있고 또 네. 닷컴 때와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AI 주요 기업들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주요 기업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식당이랑 비교하면 이런 것 같아요. 뭐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고 맛있다는 식당을 가봤는데 거기가 맛은 있는데 매일 적자를 내고 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버블 아니야라고 인식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버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면 글로벌 금융기관들 같은 이런 금융에 직접적인 관계 있는 곳들은 어떻게 이걸 평가하고 있나요? 네, 금융기관들도 뭐 버블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는데 금융기관들도 부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라는 팩트를 전달했더니만
요즘 이제 주식시장이 뭐랄까요? 불타오르기 시작하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러다가 주가 빠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주가 흐름은 굉장히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워딩들을 몇 개 좀 살펴보면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AI 관련 인프라 투자에 2028년까지 3조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런 것들의 금액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어서 예. 관련 기업들이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의구심은 있다. 뭐 의구심이 이렇게 있다.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런 그 추세 금액이 어떻게 되냐 하면 최근 몇 년 동안 13배 가까이 늘고 있고 앞으로 그 투자 금액이 증가해야 될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만만치 않은 비용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9월 이후 AI 데이터 센터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투자 등급 채권을 발행하는 그 규모가 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리포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깜 놀란 거죠. 뭐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고, 채권 발행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를 얼마나 더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이거 뭐 버블 아니야?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해서 뭐 조금 소스라치게 놀란 자금들이 일부 이탈했다가 진정해서 다시 들어오고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버블이라는 표현까지는 쓰지는 않고 그렇게 쓰는 네. 회사는 없더라고요. 네, 자금이 네. 더 필요할 거다라는 네. 예측을 내놨단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네. 좋겠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챗 GPT입니다. 오픈 AI. 어떤 상황이죠? 네. 가장 공격지향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재무 구조도 그 어느 회사보다도 위태롭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앞으로 투자 계획도 최근에 발표했는데 네. 매출액의 88배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익의 88배도 아니고요. 매출액의 88배인데요. 예. 최근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근데 매출액이 88배를 뭐 기간을 설정해 놓고 투자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했겠죠? 기간도 있습니다. 바로 2035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예. 자,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2025년 상반기 매출액만 43억 달러를 달성한 게 오픈 AI인데요. 매출액이 상반기에 43억 달러인데 적자는 얼마냐? 네. 135억 달러입니다. 네. 세 배가 넘네요. 네. 그런데 이 적자의 예. 절반 이상이 이자와 관련된 비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투자하느라고 그동안 여러 자금 조달한 비용 비용들이 거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자와 관련된 비용이에요. 네. 그럼 이쯤 되면 뭔가 상황을 좀 추스리면서 단계적이고 순차적이고 천천히 가자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샘 올트먼 생각은 전혀 달라요. 더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픈 AI는 2025년부터 2035년까지 네. 클라우드 인프라와 하드웨어 인프라에 1조 1,50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라고 자신의 추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슬쩍 이거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얘기를 합니다. 이 배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미 매출액이 훨씬 넘는 금액을 이자로만 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그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네.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아까 금융회사들이 걱정하고 있는 순환 출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오픈 AI에 투자받았던 회사들이 있는데 그냥 오픈 AI가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 있는데 네. 그 회사 물건을 다시 사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순환 출자라고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최근 오픈 AI가 계약한 회사들이 어디냐 하면요. 브로드컴,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AMD, 엔비디아,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인데요. 네. 각각 브로드컴에는 칩 사는데 3,500억 달러. 그다음에 오라클은 클라우드 사용하겠다고 5년간 3,00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 건립에 2,500억 달러. 엔비디아도 시스템 배치하고 하는데 뭐 투자하겠다고 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럼 이 돈들이 다 어디서 났느냐? 바로 본인에게 투자해준 마이크로소프트 돈으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물건을 사는 예. 거고 그리고 본인에게 투자해준 엔비디아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사는 거고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계속 사줄 거니까 또 투자해 줄게 하면은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근데 굉장히 특이하긴 합니다. 돌려막기의 느낌도 나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결국 알고 봤더니 한 그릇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냐. 네. 이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회계 장부상에서는 투자가 됐고 돈이 나갔지만 그 돈이 다시 똑같은 곳에서 흘러 들어오는 거면 이 뭐야 이거 폰지 사기 같은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걱정을 뭐라고 했냐면 시티그룹에선 이게 순환 출자로 거짓말이다, 위선이다, 가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냥 그런 걱정들을 한다는 거지. 시티그룹은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계산해 보니 오픈 AI의 매출이 2030년까지 1,63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오픈 AI가 투자하겠다는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금액인데 나중에 그럼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모르겠다. 네. 이런 논조의 보고서들은 계속 여기저기서 추가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민간 자본만으로는 어쨌든 감당이 불가능한 정도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구매 자금 보증 제한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 예. 그것도 좀 어쩔 수 없이 나온 설명드릴까요? 거겠죠. 그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오픈 AI는 이거 투자가 민간에서만 투자를 받는 걸로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돈이 더 나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생각해낸 방법들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정부에게 찾아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사를 배운 건가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정부가 보증해 줬던 적이 적지 않거든요. 네, 우리는 그런 경우 많죠. 우리 기술을 좀 우리 텔레콤 네. 같은 경우도 뭐 아이폰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막았던.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증을 해준 경우도 정부 뭐. 직접 보증을 해주기도 하고. 맞아요. 돈도 하지만- 보증해주고 다른 네. 형태의 보증도 해주고요. 네. 근데 정부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런 그 인프라 투자를 하는 네. 자금을 조달할 텐데 그 자금에 대해서 정부가 좀 보증인이 돼줬으면 좋겠다. 근데 샘 올트먼이 이런 소리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AI는 단순히 한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국가 간의 패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리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못 본 척해서는 되겠느냐. 지금 이 오픈 AI라는 게 또 챗 GPT라는 게 결국 한 기업의 성장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반에 성장에서도 중대한 기여를 하고 국가의 소버린 주권 이런 것들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니 보증을 해달라 했는데 정부에서도 나름 논의를 했대요. 네. 원래 이걸 논의를 했다는 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얼토당토 안 하면 논의를 안 했을 텐데. 근데 논의를 한 결과 안 된다라고 일단 보이콧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는 뭘 것 같으세요? 정부가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떠오르는 거는 기술 방식을 보증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될 테니까. 네. 그렇다면은 뭐 국가 표준으로 할 거냐 이런 의구심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슈도 왜 있겠네요. 오픈 AI만 밀어주느냐라는 네.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예. 그렇다면은 한 군데만 밀어주면 국가가 보증을 하는 기술이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될 테니까. 그렇네요. 그러면은 기술 혁신을 방해하는 게 될 테고. 예. 왜냐하면은 다른 방식이 계속 나와야지 서로 경쟁하면서 할 텐데. 네. 오픈 AI한테 보증을 큰 규모로 해준다면은 다른 쪽에 또 해주기는 여력이 없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 기술 보증이 기술 표준이 된다라는 생각까지 못 해봤는데 맞네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만 했거든요. 그럼 오픈 AI의 지급 보증을 정부가 해주면 네. 진짜 다른 회사 찾아올 다른 회사.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정부가 다 해주는 거면 이게 실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꼴이 아닌 거니까 그럼요. 오히려 진짜 버블을 키우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지급 보증은 안 해주는 걸로 결정을 한다. 이 생각은 했는데 실제 진짜 그건 잘리 말하면 표준 기술을 인정하는 꼴도 되겠네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기술적으로. 자, 그래서 하여튼 네. 정부가 보증은 안 하기로 했으니 금융회사들은 더더욱 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그러네요. 네. 이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샘 올트먼은 또 찾아간 게 네. 세계적인 부호들의 개인 주머니들, 개인. 사모펀드들을 또 찾아다녔습니다. 예. 요즘 특수목적법인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네. 3호로 세계적인 어떤 부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세계적인 부호 랭킹 보면 뭐 일론 머스크니 뭐니 이렇게 랭킹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부자들은 진짜 부자들은 그 랭킹에
없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그거는 주식 가치라든가 이런 걸로 집계하기 편하고 공신력 있게 확인하는 걸로만 랭킹이 매기는데 대표적으로 그 세계적인 부자들 순위 보면 포브스에 보면 무슨 쿠웨이트 왕자들 무슨 중동 왕자들 다 이름 빠져 있고 네. 그리고 유럽도 엄청난 그 기업들 많은데 대부분 유한 회사이거나 합자 한 명 회사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상장을 일부러 안 해요. 네. 우리는 대대손손 지금 몇 대째 부자고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주머니도 좀 이용해야겠다 해서 사모펀드들을 찾아다니면서 특수 목적법인 형태로 우리 쪽에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나중에 이거 끊기지 않는 화수분 같은 회사가 될 겁니다. 지금 구글 같은 회사가 우리가 될 겁니다. 네. 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고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AI가 국가 기관망이자 국가 안보와도 관련돼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픈 AI로서는 사모 펀드 신용 조달이 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보증을 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꾸 국가의 정부에다가 자금 보증을 구매 자금 보증을 좀 해달라고 제안을 또 하고 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그 부분은 아까 보류는 해놨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을 하실까요? 저는 사실 간접적으로 이미 국가가 돈을 태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구글이나 MS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은 코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기관이 네. 미국 국방부입니다. 미국 국방부랑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얼마의 예산을 태워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지도 네. 사실 잘 확인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몇 해 전이긴 합니다만 네. 구글사에서 한 프로젝트가 우연히 사내 직원들에게 오픈이 된 적이 있어요. 네. 우연입니다. 네. 오픈이 됐는데 구글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떤 이슈가 터졌냐면 뭐야 우리 구글이 국방부랑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 이거는 나중에 문제될 것 같은데 라는 이슈가 전개됐어요. 그래서 회사 매니지먼트에게 경영진에게 이런 루머가 돌던데 진짜 우리 구글이 국방부랑 이런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때 경영진들이 나왔던 반응이 뭐였냐면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던 게 사실 맞다. 그런데 사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된다고 하니 우리는 더 이상 국방부랑 그 프로젝트를 하던 걸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국방부랑 하던 여러 프로젝트 중에 그거 사내에 사내에서 확인해 달라는 것만 중단하겠다고 했지 다른 건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 달리 말하면 정부의 국가 R&D 자금 예. 이런 게 이미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AI 프로젝트 이걸 기반으로 한 응용 기술에 같이 지금 돈이 태워지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다른 회사들은 어떤 상황인지 좀 볼까요? 네. 가장 지금 재무적으로 오픈 AI 못지않게 조금 우려를 표명당하고 있는 회사가 메타입니다. 예. 메타는 최근 30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 금액은 매출 대비 한 33%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투자 금액입니다. 네. 오픈 AI에 비하면은 뭐 적네요. 적죠. 예. 이 오픈 AI가 그러니까 너무 눈에 띌 정도로 그러니까 33%라고 해도 엄청난 걸 텐데. 네, 그러니까요. 메타는 어떤 계획이냐면요. 네. 예, 지난 2025년 10월 지난달이죠.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2조 원에 해당되는 회사채를 발행했는데요. 네.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 투자 금액도 사실 미국 역사상 화이자 이후에 최대 규모예요. 예. 그런데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뭐라고 했냐면 예. 제가 앞으로 이 금액과 유사한 금액에 해당되는 회사채를 더 발행할 수도 있다. 더 발행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아직까지 투자가 어디까지 더 들어가야 될지 가름도 못 하고 있는 예. 거죠. 그런데 다행인 건 나름대로 회사채 발행한다고 했었을 때 흥행은 됐습니다. 네. 4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메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 300억 달러를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며 그동안 메타는 돈을 어디다 썼느냐라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메타는 자본 지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와
같은 시설 투자하는데 2025년도에만 700억 달러를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커버거는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 센터에 우리가 수천억 달러를 더 투자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 데이터 센터로 AGI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 예. 이거를 구축하는 걸 내가 달성하는 게 내 목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지역까지 딱 집었습니다.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그다음에 텍사스 주에 AI 데이터 센터 지금 건립 중인데 거기에다가 돈을 태워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메타의 재무 구조예요. 메타의 재무 구조가요. 올해 3분기 따끈따끈한 걸 살펴봤더니 순이익이 27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전 분기가 183억 달러였는데 크게 감소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회사가 네. 투자는 더 한다? 그런데 메타가 과연 지금 앞서 오픈 AI랑 비교해 주셨는데 투자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닷컴 버블일 때도 투자를 많이 했던 회사라고 해야 될지 투자를 정교하게 했던 회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결국 시장에게 확실히 각인하고 확실히 좋은 서비스 제공해줬고 그걸로 시장에 남았던 사람들만 결국 승자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메타는 이 정도 투자해서 오픈 AI 이길 수 있을까? 그다음에 구글과 MS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구글과 MS에 비해서도 뭔가 투자 여력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라는 의구심이 조금씩 업계에서 더 커져요. 예. 그래서 실제 월가에서는 어떤 그 월가 분들이 많이 뛰어노는 커뮤니티 같은 데를 보면 구글과 MS와 달리 우리 메타는 광고 수입이 전체 수입의 98%거든요. 예. 그러면 음모론 여기 들어간 커뮤니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메타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거 다 서브 플랫폼이죠. 네. 전부 윈도우 위에서 구현되거나 아니면 iOS나 안드로이드 위에서 구현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진짜 치킨 게임으로 들어갔다 AI 판도가 그러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MS가 예. 메타부터 아주 속되게 예. 제껴야겠는데 그러면 페이스북의 영업 구조, 영업 환경, 인스타그램의 영업 구조, 영업 환경을 옥박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플랫폼 우리 운영 체계 내에서 이 플랫폼 메타의 플랫폼이 잘 안 돌아가게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방식을 개인 쓸 수도 있는 정보 거고요. 공유에 대해서 약간 페널티를 예, 뭐 부여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광고비에 대한 이익 쉐어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뭐 허들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거 지금 모든 회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진짜 모든 걸 걸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치졸한 짓이 안 생긴다? 저는 산업사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돈 앞에서 치졸해지는지를 뼈저리게 봤어요. 신사적으로만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럼요. 예. 바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뛰어노는 그 커뮤니티들 이런 데서 야 이거 과연 얘가 그 텃세를 견딜 수 있을까? 네. 이런 풍문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고 그렇다면 수익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텃세까지 시달릴 수 있는 메타 네. 어디서 활로를 모색할까 걱정된다. 이런 풍문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재밌네요. 이 투자액이 너무 많아도 그것도 걱정이고 그렇죠.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적다고 또 그것도 걱정이고. 경쟁력을 어떻게 할까 걱정이고 메타는 또 살펴봤습니다. 알파벳 있잖아요. 구글이 네. 만든. 예. 알파벳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알파벳은 구글은 910억 달러를 지금 시설 투자하는데 지출을 하겠다고 하고요. 예. 240억 달러의 채권을 또 별도로 발행을 하기로 합니다. 여기도 예, 여기도 이 메타보다도 일단 금액도 크죠. 그래서 알파벳은 2025년까지 자본 지출 전망을 우리가 원래 850억 달러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이걸 더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00억 달러가 넘을 것 같습니다라고
되겠다라고 일단 상향 조정을 한 상태고요. 예. 그래서 매출 대비 저희가 20% 가까이를 이 시설 투자 금액에 무조건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매출액의 20%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요. 이익이 20%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게 원래 당초 2024년도에는 뭐라고 했느냐? 매출액의 10%만 우리가 시설 투자로 투자하겠다고 한 걸 2배로 늘린 숫자예요. 잠깐만요. 예. 이 매출액이 10%라는 매출액이 알파벳의 매출액인가요? 구글의 매출액? 알파벳의 매출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 더 엄청난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거 돈 어떻게 감당할 건데? 라고 했더니 미국에서는 175억 달러의 채권 발행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65억 유로의 채권을 또 발행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필요한 금액을 일단 채권 발행해서 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채권의 만기가 또 이슈가 됐어요. 당분간 갚을 자신이 없는 건가 싶을 건데 뭐냐면 뭐 만기가 여러 종류로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만 예. 50년물이에요. 그러니까 돈 그때 빌려준 사람에게 AI가 어떻게 될 줄 알고 50년 뒤에 만기입니다 네. 한 거예요. 네. 50년물로 그 국채금리 대비 네. 1.07%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한 채권을 발행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오승훈 아나운서는 50년 뒤가 만기가 도래한 이 채권 네. 투자하시겠습니까? 아, 구글의 미래가 예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네. 지금 상태로는 탄탄한 뭐 그럼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이야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탄탄하죠. 생각이 그런데 또 매출액을 보면 네. 조금 이제 또 당혹스러울 수가 있는 게 일단 2분기 매출액이 964억 달러였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어요. 네. 94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훨씬 높은 투자 금액을 매출액을 달성했는데 문제는 자본 지출로 9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으니 이걸 뒷감당을 또 구글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네. 이런 상황들이 돼버린 거죠. 예.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만치가 않아요. 3분기에만 가장 파격적인 수준인 349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들은 3분기에만 우리 돈을 한 50조 원을 투자했고요. 이 금액은 전년 대비 74%를 증가시켰어요. 그리고 MS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픈 AI의 최대 투자자잖아요. 맞습니다. 13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앞으로 오픈 AI가 생태계를 더 늘리기 위해서 호주의 AI 인프라 기업인 아이렌과 97억 달러 규모의 5년 클라우드 계약하는 것도 MS가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예. 데이터 센터 처리 능력과 AI 운영 효율화를 높이는 계획 아래 추가적인 투자들을 같이 또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쏟아붓는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아마존까지 해야죠. 아마존. 네. 오히려 이렇게 다른 AI 기업들이 치고 나가면서 아마존은 자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AI가 그렇게 눈에 도드라지게 성과를 내는 게 없다 보니 아마존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는데 네. 사실 다른 AI 기업들이 AI 시설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과정에서 아마존의 매출이 엄청 증가했어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마존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125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네. 클라우드에만 20.2% 가까운 연간 추가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클라우드는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의 매출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요. 특히 AWS 부분이 네. 3분기에 330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20%가 성장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모든 AI 기업들이 지금 클라우드 돌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할 때 네, 아마존의 쓴다는 도움이 거죠.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다른 데는 점점 더 재무적으로 의구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네. 모든 걸 걸고 치킨 게임 하니까 누가 나가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하면 진짜 모든 걸 걸고 싸우니까 나가 떨어졌을 땐 뒤를 안 보는 싸움이니까 네, 네. 바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존만 그 사이에서 줍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 뭐 아마존이 이거 그럼 이거 주가는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평가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존은 어떻게 했느냐? 네. 본인의 고객사들에게 또 투자를 해주고 있어요. 오픈 AI와 380억 달러의 7년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해주면서 또 그런데 투자도 해주기로 하고 예.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존은 어쨌든 뭐 매출이
아주 굉장하게 늘어났긴 했겠네요. 네. AI가 발전하면서. 근데 치킨 게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승자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계속적인 투자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메이저 플레이어들만 말씀드렸지 네. 그 뒤에는 또 다른 자금들이 엄청나게 또 다른 AI 플랫폼들에게 투자돼 가고 있어요. 네. 저도 즐겨 쓰고 있는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일본의 최고의 갑부 중에 하나인 손정희 회장이 투자하고 중동의 또 왕자들이 투자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모르는 뭐 젠스파크, SCI 스페이스 지난주에 또 새로운 플랫폼들이 한 3개 등장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에게 그 뭐라고 할까 인용이 정확히 어디 거를 인용했는지 알려주는 플랫폼입니다 하면서 써보라고 대신 이거는 체험 기회도 안 주고 바로 유료로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넘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다양한 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분명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이 중에서 살아남은 거 빼고는 나머지는 결국 주저앉을 텐데 네. 그거 주저앉을 때 이게 주식시장을 아시잖아요. 항상 뭐가 주가가 폭락하면 전이 됩니다. 네. 시장 전반에.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내가 투자한 회사는 멀쩡할 거니까 나는 올바른 투자 회사 선정했으니 나는 괜찮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AI와 관련돼서 결국 승자와 패자가 구분됐을 즈음에 네. 혹시 이게 실체가 없는 그냥 뭐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건 우리가 다 동의한다 하더라도 뭔가 주식시장 자체에는 네. 장기 횡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제일 잘 나가는 회사는 사실은 AI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말 부채 비율이 너무 낮고요. 네. 그래서 부채 비율이 0.1 수준이고 영업 흐름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가장 건전한 재무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 유지하는 흐름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도 2024년도와 2025년도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의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총 부채 금액이 줄었어요. 2025년에 84억 달러 정도 오히려 총 부채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률은 업계 최고입니다. 55.85%로 그러니까 절반이 그냥 마진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야. 게다가 그게 다 현금 흐름으로 들어.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지금 뭐 말 그대로 엔비디아는 엄청난 유동성을 계속 쌓아가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뭘 투자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만 네. 거의 유일하게 채권 발행 없이 현금 흐름으로만 AI 분야에 신규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골드러시가 생각나더라고요. 엔비디아를 보면. 네. 1850년대 뭐 그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서부에서 이제 금광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서부로 막 광부들이 이동을 했는데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캐거나 하는 광부들이 아니라 청바지 팔고 예. 뭐 그랬던 사람들, 곡괭이 팔고 이런 사람들이 맞습니다. 오히려 돈을 벌었다고 하니 AI가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하면서 칩을 파는 엔비디아가 그래픽 회사였는데 예. 그래픽 카드 회사였는데 예. 같이 재밌더라고요. 엔비디아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전에 우리 확인했던 아마존도 돈 벌고 아마존 있었잖아요. 클라우드 운영하면서. 그렇다면 네. 단기적으로 만약에 네. 누군가가 지금의 주가가 막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저는 투자 철학이 재무 건전성, 실질적인 숫자의 뒷받침 이런 것만 보고 투자하는 워렌 버핏 같은 스타일입니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답이 좀 나온 거죠. 네. 곡괭이 파는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너무 높아요. 이제는 사러 들어가기가. 네. 금광 찾아다니는 회사가 아니라 곡괭이 파는 회사를 투자를 해야 되네. 이런 분들이 계시고 네. 물론 금광을 딱 발굴하면 네. 이건 곡괭이 회사 인수하고도 남을 정도가 될 수도 있죠. 만약에 그 금광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가 있다. 그렇죠. 그럼 그 회사는 뭐 그렇죠. 당연히 돈을 벌겠죠. 이건 뭐 개인의 투자 철학과 관련된 거니까 뭐 저희가 감히 뭐라고 드릴 수는 없을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예.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요? 지금 버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건 제 개인 사견입니다. 뭐 네. 제가 뭐 감히 뭐 많은 분들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닷컴 버블하고는 달라요. 네. 닷컴에는요 너무 카피가 많았습니다. 홈페이지 하나 만들고 우리도 저 사업하는 회사예요 하면서 그냥 뜬구름 잡는 회사들 너무 많았고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AI라는 굉장히 고도
고도화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보는데 네. 그 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의 차이가 아,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체감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더 각각의 회사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짜 하루가 다르게 더 좋은 서비스를 맞아요. 우리가 제공해 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절대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음. 그런데 결국 승자가 와, 어디까지 이 수익을 가져가고 이익이 올라갈지 감도 없는 게요. 네. 제가 단순하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조그만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연구소에서 연구 도와주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연구 도와주는 분들, 사람하고 일을 하는 것보다 네. 솔직히 어떤 영역에서는 네. AI하고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졌고, 어떤 영역에서는 예, 맞습니다. 수월해졌고, 맞습니다. 편해졌어요. 맞습니다. 감정 소모도 없어졌고, 시간 투여도 덜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사람 하나를 그런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고용하는 인건비보다 네. 연구소니까 그래도 석박사 인력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AI의 가장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나 구매하는 게 네. 훨씬 싸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AI 회사가 최후의 승자가 된 회사가 있어요. 네. 그 최후의 승자가 된 회사는 그동안 엄청난 투자 자금으로 야, 빚도 엄청 냈고 그렇죠. 갚아야 될 것도 많잖아요. 네. 그거 회수하려면 이제 구독료를 올리겠죠. 최소 어디까지 올려도 제가 계속 구매할까요? 그 원래 사람 썼던 인건비만큼 네. 저에게 청구해도 음. 똑같은 비용은 나가겠지만 제가 시간을 덜 쓰고 네. 감정 소요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내라고 해도 저는 낼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AI 솔루션을 사용해서 직원을 총 6명이었던 회사가 3명을 줄였어요. 그러면 3명을 단순히 말해서 뭐 월급 500만 원 예. 친구 3명 줄었다면 1,500만 원이죠. 그럼 그 회사는 지불 여지가 1,500만 원까지 있겠죠. 예. 그러니 이게 지금 IT 그 수준에 그러니까 닷컴 수준에서 월 이용료 내는 수준이 아니라요. 얼마까지 부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번 이걸 맛보니까 이 다음에는 이거 없이는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투자 단계니까 지금은 그렇게까지 올리지 못하겠지만 그렇죠. 나중에 이제 승자가 결정되면 어디까지 돈을 올릴지 모르겠다. 예.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물론 인간이 해야 하는 일과 인간이 또 사람과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있겠죠. 예,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분명히 인간을 대체하는 AI가 훨씬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생겨날 것 같다는 말씀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 질문 해주시니까 네. 정말 극적인 장면 하나가 네. 제가 신문 보다가 2개가 딱 매칭이 되더라고요. 네. 하나는 테슬라의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머스크 형님 이제 다른 짓 하지 마시고요. 정치 뭐 이런 것도 관심은 그만두시고요. 테슬라 좀 신경 써주세요. 저희가 파격적인 인센티브 계약 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정말 누구도 맛보지 못한 수준의 네. 성과 보상 체계를 네. 그 주주들이 제안했잖아요. 네. 그게 발표될 즈음에 아마존에서 발표한 거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향후 몇 년 동안 우리는 60만 명 감원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인사팀, 총무팀 빼고 다 네. 자르겠다. 네. 보신 적 있죠? 네. 그러면 누군가 사람이 필요한 일이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필요한 일에 끝까지 남아서 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급여 체계의 수준과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와 그렇지 않은 직군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부분이 뚜렷하게 대조되는 흐름이 네. 요 한두 주 사이에 동시에 그 뉴스가 딱 나온 거예요. 참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은 들어요. 오늘은 어쨌든 AI 버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업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앞으로 정말 당분간이 네. 이 치킨 게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곡괭이 파는 나라잖아요. 반도체 칩,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구축하는 거 이런 거 하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AI를 더 보편적으로 잘 쓰게 하기 위해서 희한한 디바이스들을 또 만들려는 회사들이 늘어날 겁니다. 네. 뭐 우리도 별도의 휴대폰이나 단말기라든가 글라스를 만들어 보겠다든가 이런 회사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만들어 줄 수 있는 제조하는 곡괭이 만드는 회사는 한국에 많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 치킨 게임이 저비가격으로 간다든가 뭐 진짜 더 치열해지면 치열수록 한국 기업들의 기회가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그 한국 기업들의 기회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예. 거대 AI 기업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뭐 그런 미래까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예. 그래서 곡괭이 파는 데만 혈안이 돼서는 안 되고 예. 우리가 웹에서도 우리 생태계 지켰잖아요. 워드 프로세스는 아래 한글 그리고 포털은 네이버 다음 앱에서도 우리 카카오도 있었고 앱은 더 대단했어요. 맞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쓰는 슈퍼앱 중에 라인을 라인.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AI 생태계에서도 우리 것도 챙겨야죠. 그래서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네.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고 그 또 화이팅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예. 있는데 하여튼 그건 있는데 그것도 신경 써야겠지만 네. 적어도 지금 곡괭이 팔아서 번 돈 이걸로 나중에 AI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고 그분들이 다시 뭔가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교육이나 뭐 이런데 또 쓸 수 있는 돈들 이런 것도 좀 많이 챙겨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AI 버블론으로 시작을 했는데 AI 이제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살펴보는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예, 오늘 목도 안 좋은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